자, 제가 어제 더불어 그 수기당의 경선 결과를 보고 이 문가리가 이제 이재명과 딜을 한 것이 맞구나. 그는 64만 표나 되는 슈퍼위크라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대구, 경북, 강원 3개를 합치고 또 지난번에 있던 충청권 전체를 합친 경선의 결과를 보고 이재명이 51.41, 이낙연이 31.08이 나왔습니다. 추미애가 11.35, 정세균이 4.27, 박용진이 1.25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재명이 이기겠구나 이랬는데 25일, 26일 날 이제 호남으로 가는 게 남아 있는데, 그런데 하나 정말 좀 희한한 거는요. 호남을 앞두고 이재명의 약점이 공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문하고 이재명이 서로 손을 잡았다면 이런 약점들이 공개될 수는 없는데, 지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지난주 목요일께부터 이 한간에 자료가 돌고,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금요일날 아침에 언급했는데 금요일날 또 언급하고 나서 보니까 주간 조선에 또 실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언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는 주말에 경선 결과를 보면 알겠다 해서 주말을 보고 이제는 정리가 된 것 같아 이렇게 봤는데, 오늘 월요일날 조선일보가 이거를 일면으로 보도했어요. 여러분, 언론이 아는 거를 다 그대로 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지원이하고 조성은이가 만난 것도 TV조선이 특종을 했는데, 다음날 조선일보 한 구덩이에 조성은이 이야기하면서 박지원이 만났다는 게 조그맣게 나오고, 그리고 다른 언론도 조그맣게 나오거나 아예 보도를 하지 않거나 했다가 주말을 거치면서 이제 굴러가자 비로소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이 언론이라는 거는 긴밀하게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정원이나 청와대 눈치를 본다고 이 기사들을 조정하다가 이제서 쓰는 겁니다. 근데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에요, 하단에 이재명표 대장동 개발 참여사 화천대유가 3년간의 배당금만 577억을 받아갔다라고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그 본문 기사에 보면 이재명을 인터뷰한 언론인이 7개월 뒤에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를 설립했고, 이 언론인 동생 이름으로 지분을 100%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ABCD 4명의 사람이 서로 간에 돌아가면서 이걸 화천대유, 그리고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그리고 성남의 뜰에 관계되어 있다 했고,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합동 콘소시움이라는 성남의 뜰도 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과 이상한 지분 관계에 있는, 이게 민간 합동인지 위장된 민관인지를 제가 의심한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동생 명의로 지분을 100% 보유를 했다가 3년 뒤에 본인 앞으로 다 돌려놨는데, 이재명 측은 그 언론인과 사적 관계가 없다 했는데, 그 언론인은 이재명 인터뷰할 때는 개발이 어떻게 될지 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인의 이름이 지금 저도 확보했어요. 성이 김씨고요. 그리고 화천대유 관리회사에 보면 이 회사는 2015년 8월에 설립되어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 PVC라고 보통 하는 부동산 개발을 할 때 만드는 프로젝트 금융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영어로 보통 이런 회사를 AMC라고 하지요. 그래서 자산관리 운영, 지분사무 및 일반 사무에 대한 수탁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 분당 서판교로 164번지 회미리 프라자 2층에 판교동에 소재하고 있다. 단기말 현재 자본금은 3억 1천만 원이고 주요한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이 주주가 김만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62만 주를 가지고 있고 지분율이 이 회사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만배라는 사람은 지금 언론사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머니의 부국장을 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 김만배가 화천대유의 김만배인지는 제가 확신을 하지 못하겠는데 한간에는 그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다 기다라는 말을 해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김만배라고 장부에 나와 있는 사람이 성남의 뜰에 직간접으로 1억 6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자, 최근 공식적으로 조선일보는 577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현재까지 이것저것 찾은 것만 1785억이고 최대치는 4041억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골프장에서 같이 골프를 친 변호사가 있었죠. 이재명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요. 그걸 보니까 제가 또 아는 사람이에요. 이 변호사가 옛날에 인천지검장을 할 때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유병헌이 관련해서 설명할 게 있다 해서 내가 지검장쯤 되는 검사장께서 뭐 저 같은 사람한테 설명할 게 있느냐 해서 거절을 했더니만 나중에 저 말고 다른 평론가들을 불러가 이야기를 했더만요. 그 강모 변호사가 지금 이재명의 친형 강제 입원 등의 사건에 관해서 변호사로 선임이 됐어요. 그런데 강모 변호사가 이 화천대유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골프를 친 게 지금 사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장기표 씨가 어제 또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의 아들이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하동인 1호에 재직 중이다라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천대유가 성남의 뜰이라는 이 컨소시움의 주주로 있는데 이 회사가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공모를 냈던 시기에 설립되었고 출자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됐지만은 개발 사업의 주주로 참가를 했고 이후에 포스코 대우건설 등 주요 회사와 시공 계약을 맺었고 매출액이 6,970억, 당기 순이익이 1,733억에 달했는데 이 회사의 계열사로 존재하는 천하동인이라는 1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1호라는 회사에 이재명의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라는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아들이 5명이 다니는 이 회사의 직원이다라는 것을 말했는데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갑자기 설립된 신생업체의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몰아주고 이 회사가 수천억의 수익을 구해낸 상황에서 그 아들이 이 업체의 계열사에 취직했다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하동인 1호는 사실상 이 성남의 뜰에 또 다른 지분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도 지금 받고 있죠. 그래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이재명 측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조선일보를 보면 이재명과 인터뷰한 언론인이 7개월 뒤에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를 지금 설립을 했다. 그리고 동생 앞으로 지분을 돌려놨다가 다시 본인 앞으로 돌렸고 또 한 변호사 이재명의 변호사와 골프를 쳤는데 그 강모 변호사는 이재명의 사건을 맡았던 지검장 출신이다. 검사장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죠. 자, 이재명은 그 언론인과 사적 관계가 없다 했는데 지금 그 언론인과 또 이재명의 화천대유의 서류에 나오는 김만배라는 사람, 그래서 그 특정한 언론사의 언론인과 이름이 똑같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완전히 그냥 터져 놓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작 5천만 원 투자하고 주간조선이 1,700에게 순이익을 보냈다 라고 하였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런 수익 구조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출자금이 5천만 원인데 배당금만 577억인데 3년간. 그런데 직원 16명이 총 순이익이 1,700억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주간조선 내용을 언급하면서 실제 화천대유뿐만 아니라 천하동인도 직원 5명인데, 자, 이 회사도 성남에뜰 지분을 29.9% 취득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성격으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느냐? 또 화천대유가 언론인 이 김모 씨에게 지금 473억을 장기 대여를 해준 게 있어요. 최근 3년 동안에 577억을 배당을 받았어요.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의 보통주 14%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하동인은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데 성남의뜰의 지분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특정 언론인이 어떻게 이렇게 가질 수 있는지 답을 하고요. 지금 한간에 거론되는 언론인 그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될 거다. 당사자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